디젤이. 디젤이냐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차를 시승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를 하는데 마침 벤츠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거 타보러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엄청난 자동차였어요. 지금 이 클래스 무려 11세대인데요 이 11세대 되는 동안에 이 변화폭으로 따지면 아마 가장 작은 변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엔진과 변속기가 그대로니까. 그런데 IT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변화됐고 얼마나 새로운 자동차가 됐는지 이런 거 함께 살펴보시죠. Run it up. 외관 컬러 너무 레전드인데? 야, 이거 색깔이 이래도 되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컬러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선택하는 사람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이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거리에 딱 나오면 오! 저 새로운 차 완전 멋지다, 아니면 완전 새롭다, 고개를 한번 돌아볼 정도의 색깔은 맞는 것 같아요. 옥빛이 나는 그런 색이네요. 아, 나의 E 클래스는 이렇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E 클래스면 당연히 램프가 하나로 돼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있어? 옛날에 있었던 표주박형 E클래스 램프가 두 개를 구분하는 형태, S클래스는 한 덩어리의 형태,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점점점 희석되면서 E클래스랑 S클래스를 서로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E클래스는 E클래스만의 특징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것 같습니다. E클래스가 추구하는 건 S클래스보단 조금 더 젊은 디자인,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에어댐이나 이쪽에 있는 이런 그릴과 연결된 부분이 아주 매력적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코너링 램프가 되게 예쁘네. 보통 여기 코너링 램프 있어도 팟 켜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스라이 싹 켜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램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이네요. 휠이 사실 이 벤츠 휠이 이런 식으로 마차 휠도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드는 브랜드죠. 그래서 마차 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마차 휠이 자꾸만 깨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호대를 좀 덧대기도 했어요. 이거는 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공기역학을 강화해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 가장자리 테두리를 더해서 공기역학도 좋아지고 강성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 좋은 거잖아. 그렇지만 아마도 저 부분 때문에 나는 이 디자인이 싫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E클래스랑 비슷하다고 느끼나요? 어떤 면에선 비슷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뒷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괜찮나? 아니, 벤츠 엠블럼을 이렇게까지 넣고 싶었어요? 여기도 또 벤츠, 또 벤츠, 또 벤츠. 야, 이렇게까지 벤츠를 넣었어야 됐나? 일단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 보겠습니다.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들어와요. 괜찮아요? 만족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일단 별 모양은 그냥 있고 그 주변이 켜지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리에서 이 차의 뒷모습을 보고서 새로운 벤츠다,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전보다 젊어진 느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지금 배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뜨거운 배기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하나도 안 뜨겁네. 배기구가 아니고 이렇게 배기구처럼 생긴 가짜 배기구입니다. 요거 원가 절감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실제로 원가 절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형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살펴봤을 때 이 차 엣지가 날카롭게 잡힌 거 굉장히 희한하죠. 이 클래스가 사실 이전에는 엣지가 이렇게 날카로운 차가 아니었는데 지금 날카로운 선이 이렇게 뒤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크롬이 쫙 이어지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도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사실 벤츠는 원래 이 정도 속도예요. 이 속도로 따지면 가장 빠른 게 벤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유해가 되는 건 아니죠. 안전하게 센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깜빡깜빡 하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 벤츠 오너들은 납치를 당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잖아. 맨날 납치당하니까 또 납치당하셨어요, 저희가 버튼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버튼을 점점점 잘 만들어서 이거 한번 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쇼핑백 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쇼핑백 거리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쇼핑백 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것이 걸어도 자빠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걸어도 자빠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걸은 다음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빠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죠. 제대로 만든 쇼핑백 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열어봤을 때 안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었어요. 벤츠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게 만들었고요. 여기 그물망 같은 거 제공해주고 타이어 수리 키트도 잘 보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관돼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박스입니다. 벤츠를 사면 박스를 줘요. 박스가 벤츠마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차에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꽤 튼튼하기도 하고 차에서 뭔가 잔뜩 실어갖고 어디로 가야 될 때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 사용해서 아주 편하게 옮길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거 원터치 버튼으로 접혀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벤츠니까 당연히 이렇게 4대2 대 4로 가운데만 폴딩이 또 됩니다. 긴 물건을 실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옆모양은 뭐 그렇게까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쨌든 전면과 후면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풀체인지라는 느낌도 옆에서 봤을 땐 이게 풀체인지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놀라운 점은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그러니까 이거 도어 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S클래스나 아니면 EQE, EQS에나 들어가는 그런 손잡이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죠. 이런데 벤츠 엠블럼 써 있는 것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 요것이 진짜 멋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요, 이 운전자가 여기에 타고 내릴 때마다 차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려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난번에 파나메라를 보고 왔을 때 정말 황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타고 내릴 때 조금씩 도움이 되도록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의 본래 목적은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승차감을 더 좋게 하기,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기, 그리고 진입각 진출각을 더 높여서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차가 긁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는 EQE에서 아니면 EQS에서 사용되는 하이퍼 스크린과 굉장히 닮아 있죠. EQE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계기판을 분리해서 계기판은 더 잘 보이게, 하이퍼 스크린은 사실 계기판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이 각도니까 이 각도로 계기판이 기울어져서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계기판을 따로 떼고 좀 올려서, 그래서 기존의 계기판 느낌을 살리면서도 이렇게 하이퍼 스크린과 비슷한 스크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 이름을 슈퍼 스크린이라고 해요. 인테리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여기 무슨 요트 바닥에서 영감을 얻은 게 분명해 보이는 대시를 갖고 있고요. 따뜻해서 열선이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따뜻한 게 열선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 하이퍼 스크린 안쪽에서 열이 상당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사실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세요. 이런 고급스러운 라인들,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걸 보셔야죠.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의 핸들도 있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AMG 라인의 핸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라인들 둘 다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되고요. 감촉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좋죠. 그리고 PRND 같은 경우도 이 D를 미는 거, 후진을 올리는 거, P를 누르는 거, 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방식이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자동차 전진 후진 작동 방법 중엔 가장 편한 게 아닌가. 일단 핸들에 손을 얹은 상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현대차 같으면 이거 돌리는 형태로 바꿨는데, 돌리는 형태는 어쨌든 핸들에서 손을 떼고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하고 편의성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트 앉았을 때 느낌은 기존에 있었던 좋다는 건 다 조금씩 가져와서 조합해서 만든 그런 신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차를 운행해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앉았을 때 느낌도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이게 너무나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김 사장 성공했나봐 이런 느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야, 요번 E클래스는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E클래스가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뭐 택시로도 탔던 차니까, 그러니까 뒷좌석 그냥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S클래스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EQE, EQS에서 봤던 그런 느낌까지 인테리어에서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S클래스가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으로 분리된 파노라믹 선루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벤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벤츠가 다 이렇게 갑니다. S클래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S클래스는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피커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걸 도대체 왜 안 없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벤츠에서는 이게 안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회사마다 철학이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차는 풀옵션은 아닙니다. 풀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가 빠지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빠지네요. 지금 공조장치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에어벤트가 있어요. 어떤 에어벤트는 위아래를 구분하는 에어벤트도 있던데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이렇게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3존이라든지 에어컨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걸 이 차에 적용하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헤드레스트 같은 거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렇게 예쁘게 승객이 앉았을 때 머리 뒷부분에 후방 추돌해서 경추 손상을 입거나 이런 일들 없도록 액티브 헤드레스트로 적절하게 집어넣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니 컵홀더 어디 갔어요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컵홀더 여기 있어요. 아니 컵홀더라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아이패드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치대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지금 선반에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여기 보면은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여기도 있고, 아무튼 이 차에는 17개의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들어봐야죠. 물론 뒤쪽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앞좌석에 앉으면 이건 좀 황당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즐길 수 있어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PD님한테도 앞좌석 사운드를 좀 들려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끝으로 뒷좌석에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뒷좌석 이거 등받이가 이 정도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넉넉한가? 약간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나라 자동차들 요즘 이거보다 더 눕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등받이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이상하게 기울이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이 기울여져 있는데 불편한 시트들이 있어요. 그런 시트들은 안 기울이면 못 하거든요. 근데 벤츠는 어쨌든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더 편안한 시트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높여지는 데도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후륜구동 자동차들 뒷좌석 시트 굉장히 뒤에 와 있거든요. 얼만큼이냐면 타이어가 여기 와 있어. 타이어를 그냥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타이어 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후륜구동 자동차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휠하우스가 어깨 부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뒷좌석이 이렇게 깎이는 거죠. 이 부분이 팔이 올라와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후륜구동의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제네시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PD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가 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쳤죠? 야, 진짜 미쳤죠? 이런 느낌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클럽에 그냥 들어왔어. 여기서 클럽을 가면 소리 뭐야 이렇게 윗밑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운드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앞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 4D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트 뒤에 이 등받이를 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등받이 때려주는 기능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되고 있어요.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10단계까지는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미 누가 내 등을 자꾸 등에서 때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못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운드를 느낄 때 우리가 귀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귀만으로 느끼는 게 아니죠. 온몸으로 느낍니다. 클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스피커 앞에 서면은 이 옷이 펄럭거리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등받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승객이 느낄 때는 이 사운드 시스템이 실제보다 더 훌륭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등받이를 안 때려줘도 충분히 바지가 펄럭펄럭 거리네요. 굉장히 훌륭한 시트잖아요. 이 시트에 몸을 딱 붙이게 되면 시트가 방음을 시켜서 사람의 온몸으로 소리를 다 듣지만 이 앞면으로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뒷면은 방음이 되는 거지. 이 온몸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내 등에선 소리를 느끼지 못하네. 그러니까 등을 같이 때려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받이까지 같이 진동했을 때 이 사운드 시스템이 오히려 밸런스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사운드 시스템은 그런 것뿐 아니라 이런 식의 사운드 시스템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사운드 프로파일, 지금 퓨어, 3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운드 프로파일을 난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조절하는 분 계세요? 그거 어떻게 조절해? 귀찮아서. 근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프로파일이 그냥 단순하게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이 3D 사운드 시스템까지 다 한 번에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컴포트하게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컴포트하니? 이런 거 일단 조절해요. 바이올린 소리는 어느 정도가 좋겠니? 바이올린 소리는 조금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느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너한테 맞는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은 바이올린 소리가 컴포트 하거든요. 베이스와 바이올린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 적절한 밸런스는 어디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맞춰줍니다. 난 이 정도 돼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베이스가 더 세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더 세게? 이게 맞아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수록 고음이 더 잘 들리고 베이스가 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일수록 이 밸런스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좀 높이는 경향이 있죠. 한 가운데일 땐 약간 베이스가 좀 작게 들리는 면이 있죠. 이 클래스를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밸런스의 가장 중앙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고요. 사실 밸런스 이퀄라이저 이런 걸 맞추더라도 사람들이 볼륨을 낮추면 그때는 이퀄라이저가 틀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작을 때 소리는 또 다르거든요. 작아졌을 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가 작았을 때 적절한 볼륨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이때도 밸런스를 따로 맞춥니다. 작을 때는 베이스가 작아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베이스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드럼 소리를 넣어볼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더 세야. 더 세야 돼요? 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서라운드는 얼마나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3D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베이스는 따뜻하게, 펀치를 때리게, 소프트하게. 원래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원래 사운드고요. 저희가 세팅한 사운드는 요거예요. 전혀 다르죠? 야, 예술적이죠. 너무 예술적인 사운드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사운드 포커스도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페이더를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 정확한 사운드 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되죠. 블라인딩 라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베이스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젊어. 베이스 딱 적당하다고 느끼시죠? 저도 적당한 것 같아요. 아, 나도 젊어서. 저는 그 영미 작가님이랑 정 팀장님이 꼭 들어보셔야 되지. 아, 맞아요. 꼭 들어봐야 됩니다. 그 청음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미쳤지 않나. 그리고 이 차 지금 봤을 때는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엔진이에요. 이 느낌 너무나 아쉽다. 아, 벤츠가 이렇게 당연히 못 만든 건 아닌데 엔진이 너무 아쉬워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대에 비해서 출력이 40마력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드는 게 말이 돼? 늘어나지 못할 망정. 원래 295마력짜리 차였는데 이제 255마력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니, 엔진 기술은 오히려 새로 만들어서 붙이지 못할 망정 오히려 퇴보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출력이 낮아진 거,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 목가 구독자님 중에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 차가 잘 달려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는 자동차가 꼭 잘 달릴 필요가 있나? 잘 달릴 필요 없고, 자동차라는 건
빠르게 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기기 위한 공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사운드 시스템이나 이런 차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출력이라든지 엔진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최근엔 노력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전기차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기차를 선택했을 때는 작동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높은 차 그리고 퍼포먼스가 낮은 차를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엔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엔진은 만약에 퍼포먼스가 높은 차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무거워진 엔진을 지탱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배기를 뿜어낼 수 있는 배기 매니폴드도 새롭게 설계해야 되고, 무엇보다 배출가스, 소음 이런 문제도 다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차에 다 그렇게 고성능 엔진을 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차를 위해서 다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모터만 바꿔붙이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N을 만든다거나 EV6 GT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려 제네시스 G90인데도 불구하고 3.5L 이상의 엔진이 나오지 않는 건 그런 이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E클래스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높은 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출가스를 낮추고 좀 더 연비가 좋아지는 세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엔진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마 엔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예요. 어쩔 수 없이 엔진을 좋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단점,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달려있다는 그 자체가 단점입니다. 전기차처럼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가다듬어진 진동이지만 이게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진동조차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엔진 정말 마음에 안 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제공해 주고요. 기본적인 다른 차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엔진 시동이 걸리고 꺼지고 이런 과정이 다른 자동차들 지금 걸릴 때 좀 불편하다, 스타트 앤 스톱을 아예 꺼놓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도 많던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는 시동이 걸리거나 다시 꺼지거나 이런 과정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사실 저희가 전기차에 너무 익숙해져서 엔진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가솔린 고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맞는데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청동기를 만나고 철기를 만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석기 시대는 끝난 겁니다. 철기를 사용하던 사람이 철기를 버리고 다시 석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가솔린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주행 감각은 원래도 부드러웠지만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속감도 부드러워, 감속감도 부드러워, 브레이크도 부드러워, 그리고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부드러운데 주행하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진동이 조금 거슬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가솔린 엔진은 공회전이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를 정도. 그게 요즘 가솔린 엔진의 특징이고, 그런데 일단 가속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가속하고 나면 제각기의 다른 사운드를 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차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붕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탱크가 구르는 것 같은 그르르르 하는 소리를 내는 엔진들도 있어요. 독일 차들은 이렇게 그르르르 하는 이 느낌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이 됩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더 부드러워요. 에어 서스펜션이 막연히 더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어차피 스프링인데.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스프링도 똑같이 같은 힘으로 이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철제 코일 스프링도 똑같이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반발력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이키 에어맥스를 신으면 더 부드러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공기 위에 뜨니까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이키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실제로는 공기 위에 있다고 해서 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똑같지, 어떻게 그게 더 부드럽겠어. 그 안에 고무를 넣든 공기를 넣든 스펀지를 넣든 어떤 걸 넣든 간에 결국에 반발력은 같아요.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 그 자체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은 장점이 있죠. 부드러워져야 될 때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져야 될 때 단단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에어 서스펜션의 큰 장점입니다. 조수석에서 저를 도와주는 조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조수석에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뭐 스토크라든지 이런 것들. 조수석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저렇게 게임이나 하고 있고 운전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광 필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동돼서 운전자가 볼 수 없게 정차를 하게 되면 이 평광 필터를 풀어서 운전석이 저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게임하고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선 유튜브를 보고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제가 깜빡이를 켜는 순간 사각지대에 차가 있었는데 이쪽 앰비언트 라이트 전체를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사이드미러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쪽에서 깜빡거리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단순히 멋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적으로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뒤쪽에서 문을 열었을 때 뒤쪽에 차가 접근하고 있으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뒤에 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경고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이 핸들 리모컨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지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곡으로 넘기려면 문질러야 돼. 문질러서 눌러야 돼. 그래야 다음 곡이에요. 다음 곡은 원터치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지른 다음에 다음 곡으로 가는 걸 내가 선택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르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볼륨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같으면 볼륨 줄이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그냥 줄이면 되는데 이건 볼륨을 누르면 음소거예요. 볼륨을 문질러서 줄여야지 줄어듭니다. 올릴 땐 올리고. 이게 문질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조금 이 핸들 리모컨 편리하신가? 제가 메르세데스를 갖고 있진 않아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메르세데스 오너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편하신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거나 뭐 레버식으로 되거나 딸깍딸깍 이런 느낌이 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터치를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멤버 교체를 하겠습니다. 왔어요. 왔어? 아니, 내가 뒤로 갈게. 운전하세요. 뭐 없어. 되게 남자 넷이서 이렇게 가니까 진짜 이상하다. 와, 출력이 너무 미쳤지? 미쳤지? 앰비언트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다. 소리 한번 키워봐. 소리 키우고서 들으면 너무 좋다니까? 그냥 반짝반짝이 아니야. 이게 근데 진짜 국빈가. 곡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뒷좌석도 아주 색다른데요. 느낌 너무 좋아. 승차감이나 뭐 공간이나 고급스러운 거 이건 너무 마음에 들고 사운드는 앞좌석이 더 좋은 사운드가 난다는 게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아니 어떻게 이상하다. 비틀즈 때 노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상하다. 분명히 4888이라는 차의 버메스터를 들었을 때 되게 별났는데. 아 이거 떼서 갖다 버리고 싶어 이씨 이런 느낌인데 버메스터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지. 진짜 버메스터였어. 그럼 가짜 버메스터는 뭐죠? 야 진짜 아이씨 나쁜 사람들. 펜짱의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데 이게 저 브레이크 등 때문이 아니라 이 왠지 앰비언트 때문인 것 같을 정도로 앰비언트가 엄청 세요. 아 이게 두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벤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는 노란색, 밑은 하늘색, 또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벤츠는 요걸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쭉 흘러가는 효과도 줄 수 있어요. 온도 조절도 되게 재밌죠? 온도 조절 한번 해봐요. 조수석에서 따뜻하게 하면 저렇게 따뜻한 바람이 쇽쇽쇽 가는 느낌이 나죠. 수도쿠 디젤이. 디젤이냐고? 아 참. 디젤도 가솔린처럼 가솔린도 디젤처럼. 근데 왜 출력이 낮아졌어요? 그래도
배출가스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배출가스는- 배출가스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40g 40g이나 줄였어요. 많이 줄였네. 근데 배기량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배기량은 8cc 높아지고 기술이 엄청나게 배기량 올리는데 출력을 다운시켰어요. 아니 그게 기술이라고? 아, 아니 요즘 너무 전기차만 타서 이게 가솔린은 그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원래 이 정도인가? 우리가 가솔린을 안 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가? 근데 확실히 산타페보다 좋아요. 비교군이네. 우리가 주로 타는 가솔린 산타페니까. 뒷자리 승차감은 어떠세요? 등받이가 꽤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앉아보니까 등받이 괜찮아요? 조금 서 있다? 그렇지만 공간이 그만큼 넉넉하니까 여유롭게 느껴지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괜찮은데요? 장거리 갈 때도 허리가 눕혀지는 건 아니지만 허리가 편하다. 휠베이스는 20mm 늘었다고 하는데 실내 공간에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20mm라고 해봤자 사실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늘었다는 건 실내 공간에선 아무 차이도 느낄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너무 럭셔리하다. 있어야 돼.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 도대체 조수석에 디스플레이 있는 게 그게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구매할 때는 사느냐 마느냐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니까. 무조건 달아야 돼. 지금 이거 안 달고서 어떻게 경쟁할 거야. 중국차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중국차처럼만 하면 돼. 지금 누군가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편하다. 근데 뒷좌석 승차감이 노면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 차의 느낌은 아닌데요. 다이나믹을 컴포트로 좀 바꿔봐봐. 컴포트에서 한번 느껴볼게요. 컴포트에서도 역시나 뒤가 딱딱합니다. 지금 이 차 휠이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21인치 휠인데 그러다 보니까 뒤가 단단해요. 고급차라기보다 스포티한 자동차, 파나메라나 이런 차의 뒤에 탔을 때처럼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야씨 고급차라고 샀는데 이게 승차감이 왜 이렇게 딱딱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컴포트 모드를 하고서 노면의 잔충격을 지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먼 데서 퉁퉁퉁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 내 차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네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확실히 단단해지네요. 이게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 이 서스펜션 단단해지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불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노면이 더 읽힙니다. 툭툭툭툭 이렇게 읽혀지네요. 대단했습니다. 일단 외관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만족감이 컸잖아요. 특히 그릴이 이렇게 빛나는 거, 이거 벤츠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외관 나는 싫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에이징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역시나 벤츠는 벤츠구나, 벤츠다움을 잃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워트레인, 엔진이 있다는 거. 엔진이 좀 사라지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엔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E클래스 상당한 인기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